5월 둘째 주 주간 증시 일정입니다. 자, 지난주 뉴욕 증시는 딱 하루 올랐습니다. 하루 반등했는데 역시 애플의 실적에 힘입어서 다른 대형주들이 동반적인 상승이 좀 크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도 좀 크게 많이 상승했고 주간으로 보면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많이 힘들었죠. 네, 이런 은행권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좀 시장에 다가왔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부담이 컸습니다. 다만 이 팩웨스트 밴쿠프가 81%나 상승을 했어요. 물론 이 81% 오른 뒤에 지금 찰스 슈왑이라든가 그리고 웰스 파고가 지금 또다시 유동성 위기에 나올 수 있다라는 또 증거가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증권 리스크, 뭐 금융 리스크라고 하죠. 금융 리스크가 과연 실질적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은 좀 장기화가 되게 되면서 연준 압박할 것인지 사실 파월 연준장의 이번 발언이 연내 금리 인하는 사실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전체적인 시황이라든가 그리고 뭐 다른 경제 지표들은 연내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파월의 말을 아무도 못 믿고 있어요. 뭐 저도 그렇지만은 너무나도 이제 본인의 말과 다른 흐름을 행보를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연준의 6월달까지 경제 지표를 보겠다라고 확인했기 때문에 뭐 5월 6월달 뭐 거래일 기준으로도 최소 40일 거래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성은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우리가 결국에 연준이 원하던 금리 인하를 하기 전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 이제 2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5월이 넘어갔으니까 1분기와 여러분들이 좀 다른 점들을 확실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경기 침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은 원래 베이스에서 깔고 갔었죠. 투자하면서 경기 침체는 올 거야. 경기 침체는 올 수밖에 없어. 라는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었다가 그런 것들이 1분기 때는 약간 사그라들었단 말이에요. 경기가 연착륙이 가능한가? 노랜딩이 가능한가? 사그라들면서 뭐 챗 GTP라든가 뭐 철강 테마라든가 그리고 뭐 에코프로를 기점으로 2000지 관련 테마주들의 상승 랠리가 정말 연속적으로 그리고 오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챗 GPT 같은 경우에는 관련 테마주들이 거의 뭐 300%대 그리고 2000지 관련 테마주들도 마찬가지인데, 자, 2분기에 넘어서면서 2분기 넘어서자마자 일단 SG증권 리스크가 터졌죠. SG증권발 리스크가 터지고 그리고 금융 리스크가 조금 더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SBB 파이낸셜이랑 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파산했잖아요. 파산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확대가 된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2, 300%가 나오는 종목들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쉽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네, 쉽게 나오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은 이런 세력들이 이제 연속적인 상승에 대한 견제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될 겁니다. 누구 때문에? SG증권발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이제 금감원이 조금만 주가가 오르면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세력들이 볼 수밖에 없을 거고, 제가 SG증권발 이슈 터졌을 때, 야, 이 세력들이 사료, 비료 관련 테마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은 적당한 거래대금과 적당한 뉴스를 가지고 꾸준하게 이슈를 생성하면서 자전거를 계속 또 통전거래를 계속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종목들이 예전처럼 막 3, 4%씩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시장이 나오지가 않아요. 네, 그런 시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테마가 더 빨리 순환매가 될 겁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19112 이슈로 인해서 치매 관련 테마주가 올랐고, 그리고 히토류 관련 테마로 인해서 뭐 그 페라이트 관련 테마가 올랐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테슬라에서 이제 응급제 관련된 이슈가 응급제를 사용한다는 그런 뉴스가 또 단독 기사로 나오면서 이제 응급제 관련 테마주도 오르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적인 이 테마 섹터가 굉장히 잘게 쪼개진 상황에서 그 테마주들이 퐁당퐁당 짧게 테마가 움직일 거예요. 제약바이오 잠깐 갔다가 뭐 엔터 잠깐 갔다가 이런 식으로 더 이상 2, 300%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정말 많이 올라도 뭐 제가 주간시 올려드렸지만은 뭐 7, 80% 상한가 두 번 이 정도가 상한가 두 번 가는 종목들도 바닥에서 막 갑자기 연속으로 올라간 다음에 투자 주의나 경고 이슈 뜨면은 바로 이제 시세 반납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2분기와 1분기 결정적인 차이점은 더 이상 300%짜리 종목은 나오지 않는다.
300% 젊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현재 시장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이 금융 리스크들이 깔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최근에 뭐 레디 핑크도 그렇지만은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현금일 173조를 마련을 했습니다. 주식을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계속 매도하고 계속 현금을 마련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비단 버크셔 해서웨이뿐만 아니라 주식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주식 뭐 카페라든가 뭐 이런 사이트 가보시면은 내부자 거래 같은 거 사이트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건 저희 공식적인 그게 아니라 가지고 올려드리지 않는데 막 그런 내부자 사이트 뭐 이런 것들을 뭐 트위터라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CEO들과 뭐 은행권에서는 내부자 매도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시적 시즌에 매도세가 나오지만은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상황과 좀 겹치면서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점들,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전혀 반대의 이제 길을 가고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97% 폭락기에 묻지마 투자한다. 특히 보시는 것처럼 이 레버리지를 이 꽃버스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꽃버스 레버리지를 현재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고위험 투자를 집중을 하고 있어요. 전혀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하는 사람과 반대를 가지고 있죠. 이 사람 주식을 쭈르고 현금을 늘리고 있는데 네, 폭락한 기업에 핫달러 들어갑니다. 핫달러. 폭락한 기업에 핫달러 들어가서 금액들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순매수 금액이. 그 정도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최근 이런 퍼포먼스들이 무섭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참고를 해야죠. 당분간은 개별주 테마주가 득세할 겁니다. 뭐 갑자기 뜬금없이 종목들 막 60% 70% 오르고, 근데 예전처럼 이런 것 뭐 주도주들 챗GPT 테마주들이 처음엔 5개로 시작해가지고 막 30개 50개가 됐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테마주들이 파생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지금은 주도 하나 두 개 테마주들이 그냥 시장에서 뉴스로 터트린 다음에 다음 테마로 넘어가. 근데 그런 간격이 굉장히 짧아질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짧아질 거예요. 언제까지? 6월 달까지. 예, 연준이 경제지표 확인하자고 할 때까지. 지금에 나오는 CPI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지표를 더 이상 참고하시기보다는 수급을 참고하시되 1분기처럼 그런 탄력이 나오기는 많이 힘들다, 결정적으로. 그래서 짧게 시장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욱더 지금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 올려드렸지만은 테마가 묻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뭐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회장님이죠, 미국에 가셔가지고 관련된 내용도 좀 확인했는데 별거 없어요.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슈고 추가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가팩토리 이슈라든가 뭐 다른 것들 좀 확인하고 있는데, 사실 뭐 크게 이제 일정에 뭐 나올 수 있는 재료는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조금 더 시장의 재료들을 확인해야 될 좀 시즌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뭐 3거래밖에 없었지만은 이 페라이트 관련 테마주들의 굉장히 크게 많이 상승이 나왔었죠. 이렇게 하나의 테마가 주도가 되면은 크게 상승하려고 하는데 뭐 아시겠지만은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확정적이지 않은 재료로 크게 올랐다는 점. 다만 결국에 2차전지는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 구간이 나올 때 좀 비중을 잘 쪼개서 대응하면은 충분히 좋은 가격대에서 평단가 맞출 수 있으니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페라이트가 굉장히 많이, 전장용 마그네트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뭐 페라이트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뭐 화학물질을 통찰적으로 부르는 거기 때문에 뭐 아연이라든가 뭐 다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테마가 또다시 파생될 수 있다는 점. 지금이야 이제 페라이트 관련 테마 중 한 10개 정도밖에 없지만은 또 모르죠. 뭐 30개, 50개 될 수 있으니까 관련 내용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뭐 다음 재료가 넘어가 버렸죠.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다시 한번 뉴스가 뜨면서 다른 테마주로 또 테슬라 이슈가 넘어갔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기가 팩토리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이버 트럭 이슈도 있고, 그리고 뭐 실리콘 극제 뭐 사용 가능성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가장 빅 재료,
기가 팩토리다. 제가 그래서 최근에 뭐 솔라 엣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봤거든요. 근데 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솔라 루프죠. 솔라 루프 이제 태양광인데 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테슬라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오파스네도 사고 싶은데 진짜 기회를 안 주네요. 네. 저 이제 슬슬 내년에 대선 테마주 모아가야 된다고 그 총선 관련 테마주도 모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하나 넣어야 되는데 오파스네 안 줍니다. 제가 계속 사야 된다 한 다음부터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튼 한동훈 관련 테마주는 이게 뭐 총선은 나오든 뭘 하든 내년까지는 가장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정치인이기 때문에 관련 테마주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지를 하든 안 하든 돈을 버는 거니까요. 그걸 제외하고는 반도체 뉴스가 오랜만에 바닥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사실 반도체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습니다. 네, 바닥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뭐 TSMC라든가 최근에 뭐 독일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를 뭐 국가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쉽지 않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패러다임인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도 뭐 예전에 1등이 아니었잖아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이제 반도체 업종에서 이 전지 업종으로 좀 산업을 좀 체질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수출에 대한 의존도도 반도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체질 개선에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네, 그걸 제외하고는 개별적인 이슈들 어떻게 올랐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다음 주는 일정이 크게 있진 않아요. 뭐 월요일날 사우디 교통물류 장관이 한국 방문하죠. 네옴시티 관련 테마도 최근에 흐름 너무 좋으니까 관심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뭐 큰 이슈가 없습니다. 네, 부채한도 협상 하겠죠. 네, 한두 번도 아니고 협상할 겁니다. 네, 한두 번도 아니고 무조건 협상합니다. 그리고 뭐 CPI 발표 수요일날 좀 변동성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제외하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장에 흔들 수 있을 만한 재료라든가 뭐 특정 종목에 대한 흔들 수 있는 재료 같은 경우에는 MSCI 반기 리뷰 이 목요일 날이 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과연 편입될 수 있느냐 금양이랑 네 이거 만약에 편입된다면은 이천지 관련 테마주 추가적인 탄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에코프로 이제 자회사라든가 좀 지분 매도가 많이 나왔었죠. 네, 특수관계자들 지분 매도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계열사들이 조금은 이제 열기가 좀 꺾일 수 있다는 점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금요일날 뭐 큰 이슈가 없이 나올 수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도 그렇지만은 저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5월달 넘어갈 때 종목들을 조금 손절을 했고 그리고 하면서 현금을 좀 위주로 가져가겠다. 그리고 6월달까지는 퐁당퐁당 매매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비중 뭐 2, 3%짜리로만 종목들 공략하고 절대 모아가지 않겠다. 조금 더 현금을 가지고 기회를 기다리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게 유효할 것 같아요. 주요한 일정 이슈가 나오지 않은 시즌이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굳이 이 종목들을 살 필요가 있나요? 네. 굳이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 발 물러서서 다음 주까지는 좀 시장 흐름 지켜보면서 2, 3%짜리 그냥 내가 손절해도 절대 뭐 아쉽지 않은 뭐 아쉽겠지만은 그렇게 타격이 없을 만한 금액 가지고만 테마주 좀 쫓아가는 매매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비중을 만약에 10% 이상 늘려간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분석과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을 만한 재료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재료를 좀 확인하려면은 결국 실적을 조금 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한 발 물러서서 비중도 짧게 공략하면서 전체적인 뉴스 이슈 좀 체크하면서 시장 대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